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요, 한국이 아닌 이 미국에서 이 증시를 봤을 때 확률 100%로 반등했던 구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심지어 확률 100%로 증시가 반등했던 그 역사적 구간이 지금 현재 와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이 단타장인 채널, 여러분들 오늘 거기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시기에 확률 100%로 증시가 반등을 했었는지, 어떤 시기에 증시가 강력하게 올라가면서 매력적인 구간을 만들어줬는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저와 함께 파헤쳐 보시죠.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단타장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쭉쭉 성장을 하면서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은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어떤 시기에 그런 100% 증시 반등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좋아요랑 응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관한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리포트를 보면서 제가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 미국 증시에서요, 8월에서 10월, 8, 9, 10월 3달 동안 연속 하락한 미국 증시는 통계에서 11월 반등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8월, 9월, 10월 3달 동안 연속으로 이제 증시가 하락한 그런 이제 해당 연도에는 그 다음 달인 11월 달에 증시가 반등을 했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1월까지 갈 것도 없이 10월 달은 통상적으로 약세장 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1960년대 이후에 미국 증시는 8, 9월 연속으로 하락한 사례가 14번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 11번은 10월 달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이죠. 사실 8월에서 9월 2달 연속으로 증시가 빠지면 14번 중에 11번 대부분은 10월 달에 반등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14번 중에 11번은 반등하고 그리고 3번은 연속으로 11월 달까지 하락했는데 이 희박한 확률에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 78.6%의 확률을 비껴간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역시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악재란 악재가 겹악재로 다 겹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금리도 올라갔죠. 전쟁 이슈 나왔죠. 그 다음에 실적도 안 좋았죠.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실적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긍정적인 게 일반적으로 한 3-4가지 이슈 중에서 3개가 악재가 터져도 1개 정도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다가 긍정적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긍정적인 통계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근데 그나마 긍정적인 게 8월에서 10월 총 3달 동안 연속 하락했을 때는 11월 달에 증시가 반등할 확률이 100% 확률이었다는 겁니다. 평균 몇 프로? 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과거 역사를 따져봤을 때 8월, 9월 연속으로 빠진 달이 14번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은 10월 달에 반등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희박한 확률 중에 이제 3번, 거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이다. 왜? 10월 달까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무려 22.4% 확률로 희박한 확률을 뚫고 3달 연속 빠졌습니다. 근데 3달 연속 빠지고 4달 연속 빠진 적이 있다 없다? 역사적으로 없다. 100% 확률로 8월, 9월, 10월 3달 동안 연속으로 빠졌으면 11월은 올라갔었다. 제가 이전에 증시 월봉상
흑산병, 음봉 3연속 음봉이 나오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증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고점이 아니고 증시 조정이 1년 넘게 2년 정도 고점 거품을 거의 다 반납하고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오면 거의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매력적인 게 뭐냐면 저평가되어 있기까지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히 증시가 3달 연속 빠졌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 매력도도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가격 매력도 역시도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지금 장기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져서 고금리가 증시 악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장기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빠져서 PER이 되게 저평가됩니다. 근데 장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엄청 저평가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현재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설명하는 BBB 회사채 금리가 3개월 동안 한 100bp 오르고 S&P 500 EP PER 역수거든요. 이것도 이제 70bp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ER의 역수라는 거는 PER은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역으로 하면 PER이 이제 역수가 올라가게 되면 PER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역수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는 PER이 덜 떨어졌다. 조금만 떨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막 엄청 매력 있진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적 대비해서 과하게 이제 매력적일 법도 한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이익 성장 전망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항상 뭐예요? 마법의 단어. 주신이라고 썼네. 주식이라는 거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좋으면은 잘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워낙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PER이 과하게 저평가되는 구간으로 잘 안 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이익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더 떨어진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증시가 더 떨어지고 더 안 떨어지고의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시기상 거의 끝나가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증시가 시기상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주식을 좀 소극적으로 하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젠 공격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만 조금 현명하게. 예. 어떻게 공격적으로? 매달 매집식으로 하되 좀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MF PER 같은 경우에도 24.7배. 그러니까 전망치죠. 예, 전망치 실적 기반으로 PER이 24.7배 정도 됩니다. 어떤 애들? 대기업들. 시가총액 20% 점유하는 빅5 기업들. 여러분들 다 아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애들. 이런 애들 2016년 이후로요. 하위 13% 영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센서스 실적 앞으로 잘 나올 거를 반영하면 그 기대치를 반영했을 때는 하위 13%에 있을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해당 영역에서는 주가는 모두 반등했다. 확률이 100%였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얼마나 증시가 기회를 주고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예, 이 정도예요. 자, 여기 나왔죠? 뭐라고 말하죠? 앞으로도 과거의 승률 100%였다고 앞으로도 그러리란 법은 없어요. 하지만 과거의 승률 100%가 나왔던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실적 개선을 전제로 해서 6개월간 승률 100% 구간이다. S&P 500 기준으로 12MF PER, 다시 말해서 전망치 기준 PER을 기준으로 17.2배 정도의 저평가면 고점 대비 14% 하락한 수치입니다. 예,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지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승률 100%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과거 PER이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황. 그 PER이 고점 대비해서 10% 떨어지고 향후 6개월간 EPS가 개선되는 경우, 다시 말해 실적이 좋아지고 6개월 동안 주식시장 상승 확률은 100%였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승률이 너무 높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비껴나갈 수도 있겠지만 비껴나간다 해도 3개월 안에 기회가 온다는 거죠. 적어도 6개월 안에. 그래서 평균 상승률은 13% 정도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서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쉽게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1960년도 이후에 8월, 9월, 10월 세 달 연속으로 증시가 연속으로 하락하게 되면은 11월 달에는 모두 반등했습니다. 승률 100%. 언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그랬던 적이 언제가 있었죠? 1977년, 그리고 1990년, 2016년 총 3번 있었는데 이 3번 이후에는 100% 확률로 증시가 반등했다. 역사적으로 3번밖에 없었습니다. 어때요? 다 반등 나왔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4번째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게 2023년 지금입니다. 과연 승률 100% 구간이 지금 왔는데 역사적으로 이번에 승률 100%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그 승률 100%의 역사의 기록이 깨질까요?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확률 100% 구간이 뭐다? 승률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이라고 보지 마시고. 네. 과거에 100%였다고 지금도 100%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망치 기준 PER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금리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PER 역수, 역 PER, PER 역수가 따라서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 올라간 거에 비해서는 PER 역수가 좀 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해석해서 말하자면 PER이 덜 떨어졌다. 좀 더 떨어지면 좋을 텐데 금리 이 정도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ER 수준도 하위 10% 수준의 저평가입니다. 2016년 이후로 실적 주도주를 기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경기 사이클 종목을 계속 매수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걔네는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 좋아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막 그 경기 사이클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자동차가 이제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반도체 찍으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제 영상 못 찍어드렸어요. 반도체 6대6 미팅 해드렸잖아요. 왜 반도체랑 미팅을 주선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랑 미팅해서 낚아채야 돼. 지금 반도체가 여러분들 뭐예요? 환상의 짝꿍이에요. 물 올랐어요. 외모 폼 올랐다고. 이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지금 출중하게 여러분들 저평가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낚아채야 되는 인연이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인프라 이거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경기 순환 섹터 애들 얘네를 안 보고 누굴 찍겠다는 거야 지금. 얘네를 찍어서 돈을 벌어야죠. 그죠? 요거를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또 보시게 되면 주도 기업들 있죠. 흔히 얘기하는 우리 좀 힘든 기업들 말고 시장을 끌고 가는 대장 애들 이런 애들은 향후 2년간 20% 정도 성장 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대장주가 누가 있을까?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 딱 영상 중간 정도 됐는데 좋아요 구독 누르고 오세요. 그리고 이어서 시청하세요.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 이 주도하는 애들이 누군지 제가 아까 반도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반도체에서 주도하는 애가 누군지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걔가 누군지 발표가 됐어요. 시장이 찝어줬습니다. 자 보세요. 12MF 합산 순위 이런 애들 주도 기업 애들이 향후 2년간 20% 정도 성장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20%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장이 기대되니까 과하게 저평가되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너무 이제 안 좋을 것 같으면 과하게 PER이 떨어지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컨센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24년, 25년 합산 순위 컨센서스도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대치가. 주식은 뭘로 올라가죠? 그렇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 기대감을 먹고 가는 게 주가입니다.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상위 20% 주도 기업들 말고 그 나머지 기업들 PER도 2016년 기준 하위 이후 하위 20% 수준. 예, 보이시죠?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겠습니까? 하위 20%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으로 빅테크 말고 논 빅테크도 실적 개선이 시작됐어요. 이젠 진짜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S&P 500 이익 증가율도 3분기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진짜 내가 주식을 분위기 안 좋아서 투자를 안 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주식을 시작해야 될 때다. 지금 망설이면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판다. 뭐 발바닥 각질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서 판다. 못해요. 지금이 각질 그 어딘가입니다. 지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게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곧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 모으면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기간은 짧고 환희에 차는 시간은 길어질 겁니다. 지금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하시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종목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반도체 중에서 가장 대장급으로 움직인 애가 누구냐? 대장주란 자고로 시장이 빠져도 시장을 이겨내면서 들떨어지거나 오히려 오르고 그리고 시장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면 오히려 강력하게 오르는 애들입니다. 바로 하나마이크론과 한미반도체 같은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시장의 주도 종목이라고 보시면 아주 딱 괜찮다 말씀드리고요. 하나마이크론 다음으로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제가 어제는 D램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반도체 전반으로 해서 많이 올라간 애들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제주반도체 이런 애들 올라갔는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증시가 떨어질 때 방어를 잘해줬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은 좀 떨어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장급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총으로 대장을 매긴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좀 거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순번을 나누면서 보시게 되면 ISC부터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C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상승률 상위에 있는 애들이 대장이다. 시총이 너무 낮지만 않으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평가 정도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일단 상승률 정말 큰 탑 대장 두 종목이 바로 하나마이크론과 ISC인데 대장주 ISC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컨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컨센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어떻죠? 네, 올해 이제 순이익이 적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지 않고 내년부터 개선될 걸로 보여지죠. 매출은 1,700억에서 2,700, 3,300, 영업이익은 올해 380억에서 840, 1000억대로 컨센이 예상됩니다. 내후년은 순이익이 680억, 850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지표,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트리플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 순이익이 그 다음 순위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증가한다. 그러면 끝났다. ISC 다 증가하죠. 그래서 2년 연속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ISC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 저평가되어 있느냐? 솔직히 다른 반도체 좀 소형 애들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부채 비율이 30% 정도 수준이라 좀 안정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본에 비해서는 저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PBR이 1배 이하 정도는 돼줘야 되는데 4배 이렇게 좀 순이익 늘어나도 3배 정도라 PBR 기준으로는 저평가라고 보긴 어렵고요. PER 기준으로도 17배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저평가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인지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저평가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반도체가 아니라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주들은 주가가 잘 안 떨어지고 버티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막 엄청 극도로 저평가되기가 어려워요. 증시 빠질 때 같이 그냥 박살나는 애들이 저평가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ISC가 시장을 끌어가는 애들이다라는 걸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하나마이크론 이런 애들. 얘는 1600억까지도 가죠. 얘는 좀 저평가예요. 그래서 ISC보다는 저는 하나마이크론이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대장 쌍두마차 대장이 하나마이크론이랑 지금 ISC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밸런스가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반도체 디램 관련주 6대6 미팅이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밸런스 좋은 애가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땐 대장이면서 변동폭도 크면서 저평가 정도도 준수하면서 성장도 좋고 그래서 차트도 방어력이 좋고 매물대도 다 뚫었고 하나마이크론이 아주 밸런스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올랐음에도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을 좀 유독 여러분들 괜찮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제주반도체 ISC 하나마이크론 중에서는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강력하게 이제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 ISC 그리고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거는 거의 뭐 지수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진짜 난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하면은 이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얘도 오늘 10%대 급등이 나왔고 지수가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지지 않고 나름 방어를 잘 해주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시총이 현재 1조 3천억 정도 되고요. 올해 200억, 내년 960억, 내후년 12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사실 하나마이크론만큼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이해가 되시죠?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 정도인데 하나마이크론은 시총도 더 높은데 어때요? 더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비교해도 하나마이크론이 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수급 들어오는 것도 정말 센 종목이고 지금.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인데 이오테크닉스는 순이익 기준으로 올해 450억 그리고 내년 760억 내후년 110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근데 얘도 지금 시총이 1조 9천억이잖아요. 그죠? 왜냐면 한번 엄청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얘도 지금 솔직히 저평가라고 보기가 어렵다 싶다? 좀 어렵다.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고 많이 갈 거라고 보고 대장이기 때문에 또 간다고 보는데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투자 매력도는 매우 높다. 왜? 반도체고 실적 개선이고 사이클 종목이기 때문에 개선되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오테크닉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 역시도 어때요? 정말 안 떨어지고 잘 버티는 종목이에요. 얘는 시총이 5조 정도 되는데 내후년에 올해 일단 실적 너무 많이 좋게 찍었습니다. 1900억 정도 순이익을 때렸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매출과 영업이익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서 이제 돈이 들어온 거죠. 영업해가지고 번 돈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내후년 되게 되면은 이제 1300억 정도 순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1300억 기준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저평가라고 보기가 매우 어려운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굉장히 강력한 종목인 건 맞는데 저평가 정도에서 좀 많이 벗어나가지고 한미반도체 정말 좋은 기업인데 차라리 한미반도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그래서 차라리 63,300원이 신고가 쓰는 영역인데 여기를 뚫고 급등하면 그때 그냥 신고가 패턴 매매법으로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는 게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건데 바로 신규 상장주 애들이에요. 뭐 퓨릿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퀼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윌리라고 썼네. 예. 왜 안 뜨지? 아닌가? 예, 파두. 예, 파두. 제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름을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런가 봐요. 다시 찾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예. 파두나 이런 애들. 파두는 뭐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퓨릿도 그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애들은 왜 이걸 언급을 드리는 거냐면
일단 그 반도체라는 산업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움직이면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신규 상장주가 가격 변동폭이 정말 큽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신규 상장주가 가격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기도 하는데 반대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많이 잃기도 합니다. 추세 타고 깨고 올라가면 엄청 가는데 추세 깨고 빠지면 또 엄청 빠져요. 그래서 분위기 좋을 때 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반도체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반도체 애들 보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파두나 퓨리 저평가 정도를 떠나서. 그래서 요런 애들 또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 같은 애들이니까요. 한번 저는 뭐 퓨리 더 매력적인 것 같긴 한데 파도도 추세 돌리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도는 적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뭐 개선되면 좋긴 한데 너무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시총이 1조 6천억이나 되니까. 근데 퓨리 같은 거 이런 거는 한번 지금 신규 상장주 중에서 제대로 시세를 노려볼 만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너무 매력적인, 그러니까 공격성 있는 매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퓨릭 같은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역사적으로 승률 100%를 달성해줬던 그런 이제 증시 구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8월, 9월, 10월 3달 연속으로 증시가 빠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11월 달 100% 확률로 증시가 올라갔어요. 과연 이번에도 그 확률이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11월이나 12월에 급등 랠리 혹은 상승 랠리가 양호한 증시가 나올 거라는 건 모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도 더 이상의 뭐 매우 긴축적인 매파적 발언을 하진 않고 있고 살짝 두루뭉술한 발언을 하고 있으며 시장도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11월 달 그리고 이후까지는 어느 정도 증시가 양호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 개선을 안고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갈 걸로 보여지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대장주를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제가 좀 강조한 종목들 있죠 방금 전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투자에 돈이 될 수 있도록 매우 매력적이고 돈 되는 영상으로 철저한 팩트 기반 숫자 기반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께 맛 좋게 해석해서 영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당연히 됐겠죠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꼭 달아주시면 더 양질의 영상, 더 좋은 정보, 더 돈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